네, 오늘도 오후장 공략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휴 전에 공략했던 반도체 종목부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부분 반도체가 오늘까지는 4%대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오늘도 그렇고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정책주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지주사부터 뭐 코인 관련주까지 해서 금융주까지 다 올라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정책위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부터 또 이 애플 이벤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버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만 차트를 한번 길게 봐주시면 아직도 바닥이 있는 거고요. 그쵸. 지금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주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는 이 어버브까지도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WDC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관련 네. 종목 꼭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원전주, 이 두산 에너빌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상승하는 모습 보면서 과연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원전주의 그 상승 배경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코원전 이야기 나올 때도 이 세론 가능성 우려감이 있었는데 제가 세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서고 있고 이제 내일 밤에 영국도 대규모 원전 계획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전을 4배 키우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원전 바람이 시작됐고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서 친원전 가고 있는 건데 내일 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영국이 좀 어떤 조바심을 느꼈는지 영국마저 대규모 원전 계획 발표한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진간 또 회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5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편하게 좀 보유 관점 보시면서 원전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요. 다른 원전까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이란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5만 원 그 이상을 함께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이 증권주가 상승할 때부터 계속 봐야 한다, 계속 매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이 키움증권이 저희 매수 이후 무려 43%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17만 원까지 달성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제가 신고가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서만 40%고요. 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2배가 넘게 올라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지주사, 금융주의 어떤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 5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5천까지를 주도할 수 있는 주역들이 금융주 지주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이고 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주사 금융주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약간의 어떤 뭐 그 잡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증권과 금융주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오늘은 엔터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네. 중국의 돈, 이 한한령이라는 키워드에 함께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포인트 뭐냐면 원래 엔터주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래도 좋은데요. 네. 근데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최근에 조선도 그랬고 네. 원전도 그랬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원래도 좋은 산업이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없다 보니까 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죠.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엔터주는 이건 좀 이따 보고 제가 먼저 지금 그 현재 모습에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 좀 보고 싶은데 네.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날 출범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올라서고 있는 건데 지금 AI 수석 정책, 그러니까 AI 정책 수석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지금까지는 이 AI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어떤 정책이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AI 그 정책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AI 수석 정책이 신설된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걸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솔트룩스하고 코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AI 정책들로 인해서 솔트룩스 그다음에 코나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정고점을 뚫고 나서도 거의 100%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은 결국 이 이재명 하면은 같이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이제 지역화폐죠. 네, 그래서 그 그렇죠.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지금 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이 디지털 자산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그 선거용이 아니었던 것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한다. 이걸로 뭘로 지급하느냐? 당연히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말씀드렸던 뭐 코나이라든가 뭐 쿠콘, IH센 글로벌, 뭐 웹캐시 이런 게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정책이 강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상법 개정에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주라든가 금융주들 뭐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 미래에셋투자증권부터 뭐 키움증권, 금융주에서는 시가총액이 막 20조가 넘어가는 삼성화재까지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SK, 뭐 두산, CJ, 휴성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결국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 그동안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못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지난번 탄핵 사태에서도 이제 권한 대행까지 거부권 행사하면서 못했던 건데 지금은 통과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산업이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못 돼서 못 갔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AI라든가 뭐 지역화폐라든가 뭐 지주사 금융주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목을 받았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오. 있죠. 저는 그래서 엔터주가 그런 것 대비해서 물론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이런 것 대비해서는 아직 덜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엔터주가 올라갈 이유를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는 어쨌든 한한령 해제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요. 일단 10월 말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한 6월달 시작하고 있으니까는 꽤 먼 것 같습니다만 또 금방 오거든요. 경주 아펙에서 이제 또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진핑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뭐 외교부라든가 이 관계자에 의하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할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 특히나 시진핑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무역 싸움을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포섭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반미에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이 또 가장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참석할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직속 이 K문화강국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막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말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이 국정기획에 출범하면서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겠지만은 이 K문화강국위원회 설치가 이제 안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 12일 날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만 된다 하더라도요. 뭐 엔터라든가 우리 컨텐츠 기업들 또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엔터를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고 5월 달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 그러니까 5월 달에 중국의 외교부 브리핑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과 이 문화 교류에 대해서 또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본다면 한한령 해제에 있어서는 사실 1도 의심할 게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이재명 이제 후보가 아니죠. 후보 시절에 지금 문화강국위원회 설치가 안이 나왔던 건데 네. 이제 이번 12일 날 이 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직속으로 설치가 되는 게 발표가 되면은 관련 종목들 컨텐츠 관련주도 급등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와 관련된 엔터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엔터주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지주사 금융주 또는 뭐 가상화폐
또는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처럼 크게 급등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그 12일을 전후로 해서 엔터주의 큰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공략 종목은요.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네. 오늘 이 새로운 걸그룹, 4인조 걸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블랙핑크까지는 아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뭐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이런 쪽은 뭐 잘은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 꽤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번에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룹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한 명까지 공개되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양성에서 어떤 수익까지 연결시켰겠지만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IP를 이용해서 바로 어떤 상품 판매라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에 있어서 가장 빠를 거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텐센트가 이제 SM 지분을 인수했는데 네. 자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M 지분을 인수한다. 이거는 뭐 한한령 해제의 뭐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거고요. 근데 텐센트가 기존부터 YG 엔터의 지분을 이미부터 4.몇 %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S의 Y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숫자로 좀 보시게 되면은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계산해보면 최소 이런 엔터 기업들의 최소 15에서 35%의 연이익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런 엔터 사업은 규모의 산업이거든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전 세계에 나아가 된 건데 지금까지 중국이 막혔던 거죠. 중국이 뚫리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빠르게 세워보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네. 올랐네요. 일단 52주 신고가인 것이고요. 네. 아직 역사적 신고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돌파하면서 충분한 추가적인 시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5,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YG 플러스 공략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유튜브 무료 방송 4시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 정책들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 그 잘 나가는 업황과 맞물리면서 웬만한 종목들이면 50% 10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타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주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옷장 대비하면서요. YG 플러스 공략주와 함께 알아봤고요. 4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현덕 매니저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